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물론 출발도 그에 못지않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마무리는 조금 양호했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약 0.6%의 하락이 나왔고 302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2980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만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의 하락이 나왔고 92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3%의 하락이 나왔고 82,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이죠. 235,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4.5%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문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실리면서 오후장에 상승폭을 키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 오늘도 1.8%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이 1조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조금은 반등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연기금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한 가지 특징으로는 연기금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지금 수급만 살펴본다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KB금융, 포스코, 삼성생명,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화학, 기아차, OCI, 포스코, 삼성화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조금은 외국인하고 순매수 상위종목이 비슷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개인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대표적인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가 넘는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데 어제 우리가 조금은 기대했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어쩌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의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특히 오전장에 상당히 조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어제 연준 의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당분간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조금은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어제 무려 1.56%까지 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약세의 흐름이 크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은 어제 2.1%의 하락이 나왔고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지금 10%가 조금 넘어섰고 이어서 S&P 500 S&P 500은 1.3%의 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4%가 조금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와 달리 조금은 하락폭이 덜했거든요. 어제 1%의 하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약 3%가 조금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유독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기보다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팡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어느 종목보다도 주가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그런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시장이 끝났다고 표현할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두울 때, 나아가서 그 산업의 실적이 어두울 때,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이런 구간에 시장이 돌아섰다고 표현할 수가 있지, 지금 구간은 시장이 끝났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경기 성장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승 탄력의 제한,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하는 시점인데, 그동안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강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처럼 3,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 요소,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긍정적인 요소가 더 커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빠르게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산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기업들의 실적, 이 실적이 지금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의 주가의 하락세만 본다면 아마도 불안한 마음이 커질 것이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앞설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처럼 주가가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많이 밀렸을 때 이렇게 실적이 앞서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매수해 나간다면 나중에 충분히 좋은 구간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D램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거든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D램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가전, 스마트폰,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좋지 못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도 어느 특이점에 오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사이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번 했던 얘기라고 들릴 수가 있지만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가의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철저하게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과거 2017년과 2018년 초 당시, 이때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그 당시에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약 160조 원의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20조 원 증가한 18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어서 2018년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풍부한 유동성,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조금 더 실적에 기인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